지금부터 군산시 자원봉사 희망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진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한 대기 뜨거운 기운도 우리 봉사자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듯이 코로나 병리도 자원봉사의 숭고한 희생 앞에 고개를 숙이는 듯합니다. 비록 많은 봉사자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되는 2021 군산시 자원봉사 희망포럼이지만 이렇게라도 공간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자원봉사의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주실 이지수 군산대학교 교수님과 정건희 청소년 잡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센터와 함께 하시며 오늘 또 귀한 사례 발표에 힘이 되어주신 박수진 노인복지관 부원장님, 새마을호 이상명 국장님, 147기 박수진 단장님께도 깊은 감사와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자원봉사 희망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와 대응 속에서 꾸준히 이어온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고취하고 달라진 자원봉사 환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우리의 역할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자원봉사에게 맞는 맞춤형 봉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방향 없는 헌신만으로는 어려운 것이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함께 하실 모든 분들이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자원봉사센터와 발걸음을 같이 함께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의 큰 영향이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나눔의 아름다운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발제자, 사례 발표자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의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분은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주수 교수님이시며 지금부터는 발제와 토론자 소개 등 전체적인 진행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이지수 교수님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돼가지고 사실은 대면 모임 같은 것들이 다 막 취소가 되고 그래서 이 정도 규모라도 이렇게 얼굴 보고 이런 회의를 하는 거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다들 반갑기도 하시고 아마 그럴 텐데 어째 여기 분위기는 조금 서먹서먹 딱딱 좀 그러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다 같이 노래라도 한번 부르고 시작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좀 제가 주책이겠죠. 그렇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오늘 도착해가지고 건물 새로 짓고 되게 좋잖아요. 우리 건물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군산시의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도 점점 규모도 커지고 중요성도 커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식도 커지고 중요해지고 점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건물을 딱 마주 보게 됐고요. 현관을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자원봉사를 막 5,000시간, 6,000시간, 7,000시간 이렇게 하신 선생님들 얼굴을 다 1층 로비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정말 여기에 굉장하신 분들이 무림의 고수가 다들 여기 이렇게 계시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한참 좀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다들 아마 여기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군산시의 중요한 한 분 한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발표도 해주시고 발제도 사례 발표도 해주시고 하시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저를 빼고라도 이분들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여기 플로어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유튜브 방송으로 또 내보낸다 그러니까 저도 살짝 긴장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얼굴도 가끔씩 이렇게 좀 비추어져서 유튜브에 같이 나갔으면 저기 앉아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재밌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또 플로어에서도 같이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다 그만 떨고요. 네, 발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PPT 띄우나요? 발제 해주실 선생님은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정건희 소장님이시고요. 지금 청소년 자치연구소의 소장님으로 아주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운동 해오셨던 유명한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발제문도 굉장히 정성껏 마련을 해주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 끝나고 사례발 끝나고 혹시 질문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어떤 내용들이 받을 테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해야 할 부분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자원봉사 활동의 역할이나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걸 기본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는데 순서는 그렇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핵심적인 주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현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개념이나 특성, 어떤 본질적인 내용인데 제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자원봉사의 본질로 더 돌아가는 게 맞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내용들도 꼭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요체라고 하는 시민성, 영어로는 시티즌십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참고로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일본식 발음이에요. 그냥 시민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참여 유체고. 그래서 그 부분과 코로나19의 자원봉사가 어떻게 연결되고 함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관계와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제 오늘도 결국은 관계 문제거든요. 공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함께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나름 이거 다 정리하면서 결론, 재원이라고 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제 소개는 29살 청년이라고 다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다 껐어요.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다 많이 붙여놓은 거. 그리고 저희 기관 자체가 자원봉사라는 말 저희 잘 하지 않는데 그 기관 자체가 거의 100%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이 인건비 받는 분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 자원봉사 인력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을 정도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무보수성을 떠나서 돈을 내고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처음입니다. 7쪽에 보시면 서론 팬데믹 이후라고 정리했는데요. 일단 팬데믹 이후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죠. 문을 닫았고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아침부터 전화 받았거든요. 행사 여러 내용들 때문에 결국 분리하거나 나누거나 비대면하거나 이런 내용들인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자원봉사의 주 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어떤 장애인분들, 힘겨운 분들은 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분들도 신문에 꽤 많이 보도되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전염병 발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차단하고 막아가는 과정에서 되게 더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다. 초기에. 그래서 공공기관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일반적인 민간단체, 소수지만 자원봉사 단체나 기관들이 움직여서 활동했던 사례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이렇게 안정화라는 표현보다는 오락가락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서 점차 조금씩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사업들이 요구도 커졌고 관련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사례들 나타내는 분들도 다 거기 연결된 분들 같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봉사활동의 고민 중에 뭘까? 첫 번째, 결국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만들어 가야 할까?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약자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잔인한 전염병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더 크다. 시민성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사회 관계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자원봉사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 무호성,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 참여해야 하는데 이게 현재 상황이 참여가 어려운 어떤 환경과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또 고민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봉센터 공공기관이잖아요. 이런 센터나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거에 실적 중심, 그러니까 몇 명이 참여했고 대단히 행사나 이벤트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는데 점차 소규모 이벤트는 줄어들고 소규모하고 집단 간의 대규모 이벤트가 아니라 성과, 그러니까 뭐 아웃풋, 아웃컴 이런 뭐 이론적인 얘기 할 건 아닌데 실제적인 활동을 하면서의 변화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용적인 것들로. 그래서 이것도 할 얘기 많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감염의 공포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 급격히 작아지거나 가능한 비대면 활동으로 대체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을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차단시키고 방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온택트 활동이라든지 사회적 소규모 활동이라든지 뭐 방역을 열심히 잘한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들 모든 기관이. 그런 과정 이상으로 질을 높게 할 수 있고 소규모 프로그램이나 사업에서 굉장히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역할이 나뉘는 것 같아요. 충돌한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원봉사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분들인데 자원봉사의 개념과 특성은 제가 아니더라도 이게 앉아서 얼굴을 보니까요. 여기 다 무슨 강사분들도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니어도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발적인 자유주의를 가지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 지역사회, 국가,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행위. 와 이거 되게 멋지지 않아요? 말만 들으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무언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대부분들이신데요.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에 발생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통제하고 예방하는 일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지 이 사회가 변화하고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써있어요. 이미 자원봉사자의 기본 개념. 법적 개념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이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특성에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발성이나 공익성, 무급성, 지속성, 4대 특성이라고 하고요. 자유주의, 이타주의, 헌신, 무급성, 학습, 심리적 보상, 조직 희생 8가지 분류한 학자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모아가지고 자아실현, 자발성, 무보성, 이타성, 사회성, 공동체성, 복지성, 민주성, 개척성, 지속성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자원봉사 특성이나 가치들을 보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과 관계가 막 끊어진 상황에서 약자들이 합쳐가고 힘들고 죽어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자원봉사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시킬까? 자신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타적으로 사회와 관계할까?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성은 뭐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 인류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열심히 썼어요. 팀장님 5번이나 찾아오시고 원래 PPT 몇 번 하려고 했는데 꼭 보셔야 돼요. 잠 안 오실 때 보면 좋아요. 잠 안 오실 때 꼭 잠 안 오실 때 보면 저처럼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이것 정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개념과 특성,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은 최근에 팬데믹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는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고 그 가치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민성에 대한 부분들은 자원봉사의 요체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에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변화 가능한 지위예요. 국민이라는 권리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은 내가 존재하는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과 많은 사람 관계 안에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핵심 가치예요. 근데 이제 참여는 뭐예요? 참여의 핵심은 요체는 결국 자기결정권이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거. 근데 이 선택은 개인기 선택하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영어 나오니까. 시민성은 영어가 아니죠. 시티즌십이 영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데 이 포럼도 지금 진짜 오랜만에 열린 거거든요. 참여하는 분들 고민도 많이 하셨어요. 나름대로의 코로나19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것도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회복력이냐 구호력이냐 뭐 공공통제냐 개인 인권이냐 이런 것들 다 가치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 그 시민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하고 공간의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걸이 나왔을 때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들 댓글 갖다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자원봉사를 해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를 어떻게 읽을 거냐 그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봉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참여의 어려움이 곧 선택의 어려움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고요. 심지어 독일이나 이쪽에서 몇 달 전에 무슨 너무 방역 강하게 한다고 해서 공세 풀으라고 해가지고 막 열어놓고 막 그런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최근 영국은 아까 위수님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영국은 그저께인가 언론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사 잠깐 본 거에서 하도 요즘 기사가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어쨌거나 거기 제가 본 거는 향후에 영국이나 몇 개 나라는 코로나 이번 데이터를 안 뽑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병이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류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병, 이런 관점을 접근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다고 방역을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방역 잘했으면 좋겠어요. 주사도 빨리 맞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니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시민성 개념과 봉사활동의 관계인데, 결국 타인들도 이런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원칙에 따르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태도가 시민성이에요. 자기 성찰, 자기 실현적. 근데 최근에 예전에 민주주의라든지 사회 변화에 따른 시민성의 연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최근에 또 시민성이 분류되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기 실현적 시민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오늘 여기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무적 시민과 자기 실현적 시민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의무적 시민은 정부 중심적 활동 참여에서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국가 정책적으로 자원봉사 체계나 내용들을 만들고 실제 도와야 할 사람,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복지에서 진짜 얘기 많이 듣던 거거든요. 근데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수요자 중심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저는 일단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되니까. 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자기 실현적 시민에 대한 것들이 요즘 화두로 많이 뜨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냐 공급자냐가 아니라 그 어둠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정부에 대한 의무감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요. 개인적인 목적의식도 강화되고 있고, 이런 어떤 가치들이 쭉 있다. 이거 설명하면 되니까 넘어가서 쉽게 보면, 결국 실현적 시민성, 공급지향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양한 경험 세계와 다양한 공기를 가진 자기 실현적 시민의 증거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칸 들어가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학술이 찾아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를 맞춰서 조절하고 세팅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막 갔는데, 새로운 시민성은, 새로운 이 실현적 시민성이라는 건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느슨한 연대나 모임도 존재하고,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해가면서 실제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수요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거꾸로 맞추는 게 아니라, 공급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여기도 지금 각자의 재능과 고민과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어떤 느슨한 연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잘 꾸준히 활동하면서 자발적 참여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려고 쓴 거니까 거의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적 정당화 이런 거에서 또 실현적 시민의 자기 표현 욕구에 집중한 자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요즘에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시민성과 코로나19에서 자원봉사에서 봉사활동의 성과 참여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당연하죠. 참여 동기가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참여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동기가 있는 거예요.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고 대가를 받지 않고 헌신한 일종의 봉사행위인데, 이러려면 자기 동기가 필요한 거죠. 모티베이션. 되게 내재적인 건데, 거기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현적 시민성 현장이라고 제가 몇 개 뽑아봤어요. 플로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쓰레기 줍는 거예요. 줍는 건데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소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야 쓰레기 줍자 그래가지고 막 대단히 막 모아가지고 막 가잖아요. 근데 조그맣게 건강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고 환경에 대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고 요소에서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그거를 또 인증을 해가지고 SNS에 남기고 공유하고 자기 기록도 남기고, 건강에 대한 문제, 사회 환경에 대한 별건 아닌 게 아니라 별거예요. 되게 중요한 방향이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안녕 캠페인이라고 국가가 아니죠. 한국자원센터에서 자원봉사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안녕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참여, 지역 네트워크 몇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거의 제가 지금 거기 멘토링도 하고 사업 계획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지역 몇 개 컨설팅하고 멘토했었는데, 김제에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제에 각 기관의 대표들,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 어떤 자원봉사 단의
단장님, 어떤 장모 대표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TF 같은 하나의 모임을 만든 거예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안녕 캠페인을 하겠다 해서 거꾸로 들어온 거지. 공급자가 하고요. 만들어 들어왔고 이분들이 하신 일이 어르신들이 지금 코로나 때 혼자 소외되어 있고 뛰니까 이렇게 일어나다가 몸이 힘들고 하니까 넘어져가지고 낙상하고 다치는 분들이 많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안에다가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치도 달아드리고 소규모 들어가서 방도 고쳐드리고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어르신들이니까 사회적 관계도 맺게 되고 가끔 전화통화도 하게 되고 개인 대 개인으로 이런 일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어르신하고 이제 통화하다가 자기 어머니 갖고 아버지 갖고 해서 통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해서 놀래가지고 찾아갔더니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분을 살렸어요.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런 사례. 그리고 또 우리 동네 변환발작이라고요. 자녀 있는 분들 저희 기관 보내면 이런 거 해요. 그래가지고 그 월명동에 길냥이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그 컵에 그 뭐죠? 플라스틱 컵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문제, 지역사회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를 청소년들이 만나가지고 기획하고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요청해서 소연청 한 게 아니라 이들이 조직화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면서 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하면은 시민성에 대한 자기 실력 시민성이 다른 차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앞에 실현 시민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 관계와 공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관계와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볼까 해서 요즘에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겠지만 제 말 안 빠르죠? 일단 다 들리시죠? 네, 더 빨라지면 외국어보다 더 이상해지거든요. 제 얘기 아는 분들 계시는데 빨라져. 자, 그래서 전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이어서 자, 그래서 언택트, 온택트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 언택트도 최근에 뜬 말이 아니고요. 코로나 이전에 저기 그 트렌드 코리아라고 그 서울대에 그 되게 유명한 교수님 계세요.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옛날에 대박난 요즘에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큰일 나거든요. 청춘 되게 맞으시고요. 근데 그 책 대박난 그분이 쓴 거예요. 김난우 교수님이라고 그거 전공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매년 이거 트렌드 코리아를 꺼내는데 언택트를 그때 꺼냈어요. 언택트 거의 다 지금 제가 알고 콩글리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꺼냈을 때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과의 만남을 대신하는 비대면 방식,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사물인터넷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만나지 않더라도 실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서에 대한 신속성, 편리성, 익명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갑자기 이 단어가 훅 뜬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혼자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가 강제적으로 단절된 상황에서 이 말이 튀어나와 버린 거잖아요. 다른 차원이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온택트에 대한 말이 약간 어는 비대면인데 온택트는 다른 거예요. 온은 펴진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하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만나고 하면 뭐 관계의 질이 떨어지고 어쩌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다 구라예요. 이거 구라는 전문 용어인데 요금 편집해 주세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전 지금 만나는 것도 여기 지금 두 분은 굉장히 관계가 나는 깊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깊게 관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관계가 단절된 분들이 계세요. 형식적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코로나19 이전에 안 그랬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라인 공간 안에서 페이스북 하는데 거기서 울고 웃기도 하고요. 이번에 제가 29살, 30살 되면서 생일 원래 공개 안 했는데 거기 저희 기관이 좀 어려워서 좀 모금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모금이 60~70만 됐어요. 하루 만에. 커피값 달라고 그랬거든요. 내 생일 잔치 한다고. 그래가지고 30살.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떤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내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거나 관계를 하면 그만큼의 관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은 안 좋아, 없는 공간이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 상황에서. 그리고 랜선 투어 뭐예요? 관광 안 다니잖아요. 랜선을 해서 온라인으로 관광도 다니고요. 온라인 전시회, 공연, 소통, 회의, 소모임, 공동체 모임 엄청 많아진 거예요. 저는 진짜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신문에 난 거에서 가져왔는데 영국에서 그 요양기관 되게 힘들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캠페인을 했어요. 조부모 입양 캠페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발상인데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니까 외롭잖아요. 힘들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 기관에서 노인시설이죠. 노인복지관 같은 곳인데 조부모 입양 캠페인이라고 해서 그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조부모로 입양을 해라. 거꾸로 아이를 입양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캠페인을 했는데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 단절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외로워졌네. 힘들어지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겠다 했더니 영국만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접속해가지고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갇힌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이나 이 패드는 다 있으니까 더 깊이 가까워지고 자주 수시로 안부도 묻고 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더 도와졌다 해가지고 그 외국 CNN 언론에 났던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의 봉사활동과 우리가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전의 봉사활동과 사회적 관계와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이거는 좀 반성, 성찰 해볼 문제다. 이거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문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라 저는 봐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다 사람들이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화가 난 게 아니고요. 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관계가 안 된다 이런 말 자꾸 하거든요. 그럼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과 관계가 그렇게 깊었어요? 깊은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대성화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자모사 마찬가지예요. 진짜 깊이 해가지고 사회적 문제라든지 환경에 관여하면서 움직이는 분도 계셨지만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계셨고 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이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질적 소진 성과에 대한 것도 주목했나? 이벤트나 실적력이 직보하지 않았나? 그리고 자원봉사 조직에 대한 노력도 있는데 아까 공급자 중심이 되려면 결국은 느슨한 네트워크나 실제 활동하는 분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가지고 이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걸 사회에 할 수 있게 할까? 이게 아니고 기관에 세팅 다 해놓고 거기 맞추고 동원하고 이런 일이 과연 올바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원래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소모임과 자발적인 참여활동 할 때 있었지 않나? 이전의 관계질은 좋지 않은데 좋았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온라인 활동이나 온택 활동이 이게 부정적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특히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편해. 상담도 온라인 하자고 하는데 그 상담사 자체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분이 주춤주춤하는 경우도 요즘에 되게 많아졌어요. 사회는 완전 한쪽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새로운 그 자원봉사 활동 그 온택트반 해서 이렇게 하면 물품 지원이나 공간이 구조화돼야 한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잘 지어졌는데 이 환경 문제라든지 공기에 대한 유출 문제, 그 다음에 소규모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방역을 차단할 건지에 대한 구조화 문제랑 그리고 물품도 지금 약자들한테 바로바로 방역할 때 지원하는 거라든지 체계라든지 북한에 좀 이게 좀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 소규모 개발하는 활동 방식. 그래서 시민성에 그 자기 실현적 시민성을 가져온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이건 제 관점인데 그리고 온라인 통한 자원봉사 특히 온택트 자원봉사 확산돼야 하고 새로운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 재난 불평등에 있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고대 나오신 분 기분 안 좋겠지만 저 연대 되게 좋아하거든요.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요. 그래서 결론 및 제안인데요.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 3분만 더 써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원래 40분 하기로 했거든요. 40분 보십시오. 그래도 제가 빨리 정리를 할게요. 저희 팀장님 째려봐가지고. 결론 및 제안인데요. 핵심은 시민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관계를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집중했지만 자원봉사 활동에 본질에 집중한 게 맞다. 이건 원래 우리 근본이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시민성에 집중해야 하는 건 맞는데 특히 공급자 중심의 실현적 시민성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될 게요. 수요자 중심에 대한 반영한 내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건. 그 어둠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 공급자 중심을 많이 늘려놓으면 수요자 중심도 받은 거나 적용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일방적인 프로그램 몇 개로 세팅하고 이렇게 통제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 운영을 소규모하고 그러니까 대규모로 무슨 몇백 명, 몇천 명, 박람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을 길게 하고 소규모로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래서 여기 기관도 지금 유튜브 하나 올리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예산을 받아와야 돼요. 예산 줄이시는 분 안 계세요? 셀카타님이 가져오셨는데 하여튼 예산을 가져오셔가지고 여기 좀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공간을. 세팅 자체를 다시. 그래서 이 환경이 적절한 조화,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지 하고 그다음 실제 관계의 모색과 온택트 자원봉사 확산입니다. 핵심은 관계를 온라인, 오프라인 나눌 게 아니고요. 진짜 관계인가? 이게 형식적인 관계인가? 나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관계를 갖는가? 자원봉사에 실제적인 고민을 하게 하는가?
모티베이션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기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실제적 환경에 대한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 이걸 어떻게 기획하고 있나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랩그릇 밥 갖다 주는 게 이게 우리 자원봉사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역 중심의 재난을 방지하고 약자를 옹호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나 이 전 세계적인 연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는 결국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기 존재하지만 전 세계랑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국제교류나 사회적 약한 나라나 이런 것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외국 못 나갔지만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온택트가 좋은 게 그게 가능해요. 내년에 열리면 또 가기도 하고 저희가 네팔이랑 계속 교류하는 지금 2주에 한 번씩 네팔 청년들하고 저희 청소년 청년들하고 만나서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거든요. 문제 있는 것 만들어가고 있고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다 이게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내용들 그 다음에 특히나 이 감염병이 딱 터지자마자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더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이 쏠려야 하는데 이걸 자꾸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공공기관에도 특히 가장 안전한 공간이 공공기관이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더 체계적인 거를 미리 만들어놔야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크게 4가지 방향이 설정됩니다. 제목이 방향이어가지고 방향까지는 해야 하거든요. 숫자와 양으로서 정리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한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봉사활동 가가지고 오늘 200그릇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밥 급식하는 데 있잖아요. 물을 나눠드렸어요. 다음 달 300그릇 나눠드렸어요. 봉사활동이 늘어난 거죠. 실적은 좋아진 거죠. 하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실적은 좋아졌지만 결국 어떻게 돼야 하냐면 그 어르신들이 가난하고 빈곤하기 때문에 빈곤율이 떨어지는 데를 봐야 돼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성과가 좋으려면 빈곤율을 봐야 돼요. 그걸 하려면 다른 차원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더 이거 급식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더해서 만들어갈까? 그래서 성과에 집중하라는 건 좀 다른 차원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소규모되고 이벤트 큰 행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그래서 동원 중심의 활동이 동원은요 참치만 맛있지 동원하면 안 좋거든요. 여기 동원 다 하신 분 계세요? 아니 비밀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되게 중요하고요. 분위기 완전 다르거든요. 사회적 관심에 따른 자연스러운 연대 또 나왔네요. 그리고 4번째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활동 중심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넘어서 실제적 관계가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실적이 아닌 성과로, 동원이 아닌 참여로, 형식이 아닌 연대로, 공간이 아닌 참여로, 그리고 결국 봉사활동의 근본을 지키자. 이 말하려고 한 40쪽을 썼어요. 자,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졸릴 때 읽지 마시고요. 예, 정신 말똥말똥 할 때 이 발제문을 좀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자기실현적인 시민성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동기, 자원봉사를 왜 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자원봉사 되게 좋은 거야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많이 참여하지 못해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근데 왜 참여할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아직까지는 어려서부터 도덕 교육을 우리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 하는 거, 남을 돕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 그러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기실현적인 시민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 닿았던 건 우리는 다 이기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냥 단지 남을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뭔가 그야말로 자기 실현을 하는 거죠. 그게 같이 가지 않으면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선생님들 되게 많이 하시는 얘기가 남 도우려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딱 그거를 지금 이렇게 개념화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발제문 조금 더 상세히 보시면 아마 많이 공감 가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 가지 지금 큰 변화이긴 하죠.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물론 앞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어떤 본질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팬데믹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바꿔나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큰 변화이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반짝이나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고, 그게 기술적으로도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 예산도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그 변화들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자원봉사의 본질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지 이런 사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건희 선생님도 지금 사례를 많이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또 여러 분야에서 이제부터는 좀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일 지금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분 박수진 선생님이시고요. 군산 노인종합복지관 부관장님.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 군산에서 사회복지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역량 있는 사회복지관 선생님이십니다. 예. 사례 발표,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한 의견 이런 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나니까 세 분이 이렇게 나가셨는데요. 굉장히 아쉽다고, 네, 섭섭하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나이가 어려서 우리 정건희 소장님은 백신을 맞으시지 않으셨지만 저는 또 나이가 있어서 백신을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초조함을 버리시고 제가 혹시 시간을 조금 초과하게 되더라도 우리 이상영 국장님께서 초과한 만큼 단축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또 협의를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초과하지 늦게 끝나겠다 하는 그런 불안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건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전제하지 않으면 요즘은 굉장히 어색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친밀함까지 느껴지기도 하는 오늘 이 자리도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고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 노인복지 현장에서 이왕이면 조금 더 유익하게 잘 살아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실천 논의들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노인 자원봉사 현황을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정건희 소장님께서 자원봉사의 요체는 시민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적이 아닌 성과로 그리고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그리고 형식이 아닌 연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휴먼 서비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를 중심으로 실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저희도 적극 공유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저희 노인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복지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부분, 동원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한 회의감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간의 고민들을 어떻게 담아낼지 어떻게 변화하지 해서 선배 시민 봉사활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 있는데요.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선배 시민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요. 선배 시민은 여기서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노인을 단어적으로만 보면 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늙은 사람은 소득의 문제로든 건강상의 문제로든 언제든지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존재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노인과 비인간화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민권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중심으로 생존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연대성을 시민적 덕성으로 해서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시민성을 강조하는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는 늘 그러니 체념하는 그리고 노인의 돌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이 아니라 그리고 일부 국한된 자기에 집중하고 성공한 노인은 일부에 지나지 않죠.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노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강요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심을 잃게 되고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같이 공유를 한다면 연대하고 자기의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저희 선배시민 봉사단의 요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 위험에 맞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그간에 우리가 해왔던 봉사는 자선형의 봉사활동이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배달한다든지 밑반찬을 배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 구조의 변화들을 이끌어가자라는 권리형의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선형의 봉사활동은 이제는 지양해야 하고 권리형의 봉사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구조라는 것은 획기적으로 변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 내에서도 이것이 병존하여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로나19 선배시민 봉사활동이 저희가 2014년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19년도에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선배시민 봉사활동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또 20년도에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시민 봉사활동에 2019년도에 한 20명의 봉사단들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고요. 그때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사업은 노인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 조사 연구 활동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에게 던졌던 화두는 디지털 세상이 모두에게 평등한가라는 주제였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학습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전의 방법을 어떤 것들로 도출을 하셨냐면 우리 일상, 우리 지역사회, 군산시 곳곳에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그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은행도 다녀보셨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키오스크도 직접 주문해보고 배달앱도 주문해보고 이 활동의 내용들이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어르신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내셨던 거는 이것은 세상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지 못한 우리 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주로 목소리를 내셨죠. 하지만 이 과정들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학습과 토론을 같이 했어요. 인권과 관련한 학습 토론 자발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회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관점의 변화가 있는 거죠. 즉 이거는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그렇지만 디지털화가 계속되는 이런 일상에 적응을 해야 한다면 사회가, 국가가 어느 정도는 책임져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또 하나의 차별일 수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기업이잖아요. 앱을 개발할 때 사용 설명서를 큰 활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라든지 무료 와이파이죠.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을 한다라든지 군산시에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ICT 복합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또 시니어 튜터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안하자.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에 두었던 것이 사회구조적, 국가구조적 책임 문제로 관점의 변화가 되어 갔었죠. 그리고 마지막 연말에 이 사진을 보시면 세대공감 포럼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1, 2, 3세대가 모여서 함께 오픈 포럼을 진행을 하면서 역시나 같은 주제로 논의를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토론의 방법을 굉장히 많이 학습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들은 좀 낯선 환경이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요즘 그 주입식 교육의 표현일까요? 패단일까요? 네.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주도적으로 많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2020년도에는 월 1회 세대 공감 오픈 포럼을 꾸준하게 진행하면서 의견을 도출해보자라고 귀결을 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활동으로 변모를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했죠. 그간에 했던 오프라인의 활동들은 온라인, 비대면의 활동으로 전환을 하지만 비대면의 활동도 단순히 온라인으로의 활동만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르신들은 여전히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의 방식도 아날로그적인 방식의 비대면과 같이
했었고요. 집단 활동도 소그룹으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록과 공유를 통해서 같이 소그룹 모임에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존의 운영 방향은 진행하고 탄력적으로 진행한 거죠. 아까 정건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자원봉사 활동에 저희가 어떤 것이 내용이나 어떤 형식의 변화 이런 것들은 있을지라도 실적 위주가 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뜻을 가진다면 깨쳐진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자발적인 연대, 이런 과정에 대한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저희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처음부터 사실은 나당이 있었는데요. 모집 과정에서부터예요. 후배 시민들은 사실은 온라인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모집 과정이 오히려 순조로웠고요.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아까 아날로그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온라인의 방법도 같이 병행을 했지만 저희가 2주 간격으로 한 달 2주 한번 배부할 때마다 한 1000부씩 각 가정세대에다가, 어르신 가정세대에다가 홈스쿨링지를 제작해서 보내드릴 때 선배시민 활동과 관련해서도 안내를 드리고요. 또 유선 안내를 통해서 이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은 따로 또 가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을 별도로 했어요. 선배시민은 온라인상의 비대면상으로도 아날로그 방식을 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학습 노트 이렇게 큰 한자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것을 만들어서 만나지 못할 때 어르신들이 여기에다 기록을 하고, 저희가 어떤 발표를 할 때에도 주제를 던져주고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문제를 화두를 던져주고 여기에다가 적어 오십니다. 그리고 같이 만났을 때 공유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기에서 또 보시면 뮤직비디오 한 편을 보고 사회적 메시지를 표현하기 뭐 등등이 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기에서 보면 의료 민영화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해 놓고 질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묻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적어 오시는 거고요. 이 내용이 우리 선배 시민 어르신들이 직접 작성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한계는 됐어요. 어르신들이 대면으로 만날 때에는 토론은 정반합의 과정이죠.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의견을 내면 나의 의견을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논박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자극을 받고 자기의 생각들을 다듬어 가는데, 혼자서 이 과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잘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흥미를 잃게 되고 참여를 못하게 되듯 이런 한계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후배 시민 교육이에요. 후배 시민들은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후배 시민 교육의 커리큘럼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을 했는데요. 가상 공간에서 소통 채널을 만들었죠. 그래서 게임에 대한 유해성, 유익성 등등의 내용으로 보시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토론을 또 진행을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간행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만나고 나서는 반드시 소규모로 또 조를 나누어서 함께 또 토론을, 대면 토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이 같이 만나서 이러한 활동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하는데 어떤 봉사 활동을 할까라고 해서 의결을 했던 게, 코로나19나 이런 사회적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집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과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봉사자도 될 수 있고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논의를 하시면서 보시면 이 릴레이 봉사의 이 공익활동의 이 시나리오 있죠. 네, 이 내용들을 아이들이 우리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들이 올해죠. 내년이니까 올해죠. 공익 광고를 촬영을 해서 우리 이웃 사회에게 누구나 봉사자도 될 수 있고 수혜자도 될 수 있습니다라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건 2020년도 그 당대에는 마스크 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었어요. 캠페인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스크 쓰기 운동과 분리수거 운동에 대한 공익 광고를 촬영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어르신들, 선배 시민 봉사단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건강 지킴이 봉사단은
지금 요소요소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 일반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체육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건강한 운동법을 제대로 저희가 이제 맞춤형 운동 처방사가 있어요. 저희 복지관 안에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도움을 주고 무리하게 했을 때는 어디에 해로움을 주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수조사 하고 있고요. 또 비대면으로 하는 홈트레인 이거 굉장히 어색해 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방송 촬영할 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법 멋을 부리고 오셔서 촬영도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오래 쓰고 계속 쓰고 함께 쓰고 이게 어르신들에게는 익숙하죠. 쓰리고 봉사단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도 오지 않으시네요. 안 해보신 것처럼 고, 원고, 투고, 쓰리고 하잖아요. 쓰리고 봉사단인데요. 다회용품 사용이에요. 그래서 급증하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2020년도에는 컵홀더와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각천을 가지고 이거를 만드는데 어르신들이 눈이 침침하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손과 눈의 협응력도 떨어지고 반응의 속도로 떨어지니까 마스크 하나를 제작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마스크랑 컵홀더를 제작해서 주민센터에 제공을 하고 여기 보이는 꾸멘 카페가 시청 1층에 있는 꾸멘 카페예요. 여기에 컵홀더랑을 제공을 해드려서 다회용품 사용 운동을 같이 지구 살리기 운동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정을 해서 샴푸바나 설거지바 이렇게 변모해서 사업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코로나 블루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간 저희가 상담봉사단을 운영을 해왔어요. 그분들은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이제 4년의 숙성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내가 아닌 나의 주변 공동체를 위해서 좀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가장 소화제 봉사단이죠. 소소한 일상에서 화가 나면 제일 크게 웃자라는 봉사단이에요. 그래서 분노 조절 상담 프로그램으로 이분들은 5년 동안에 그 상담 과정들을 진행을 했죠. 퇴직하기 이전에 진로 상담을 하셨던 분들,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그 상담에 대한 변화들을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해력 향상, 요즘에 문해력의 그 하락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문맹이 아니라 글을 읽지만 그 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존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실존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 유문학반의 어르신들이나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자기주도 학습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비대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사업의 방향성과도 일치되지 않을 뿐더러 휴먼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대변을 통해서 하는 활동들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소규모로 쪼개서 활동을 좀 멈추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멈춤이 필요할 때에는 누구나 디지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금부터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사회 알림의 역할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선배 시민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